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골길. 내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며 내 가슴속 빈 공간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빈 공간은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의 무게였다. 나는 핸들을 쥔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봤다. 주변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희미한 산 영뿐. 서울의 번잡함에서 도망쳐온 이곳이 갑자기 나를 삼킬 듯 위태로웠다. 25살, 김민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나,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스스로를 증오하는 나, 왜 나의 사랑은 세상의 규칙과 어긋나는 걸까? 그날, 그 길에서 모든 게 변했다. 먼지 쌓인 길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아니, 카우보이 같은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비바람을 뚫고 온 듯 깊고 강렬했다. 도와줄까요? 그의 목소리가 비를 뚫고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 남자는 강태호였다. 28살, 이 시골 마을에서 목장 일을 하는 서울에서 내려온 떠돌이 같은 사내.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엔진을 만지는 손놀림은 부드러웠다. 이건 배터리 문제예요. 금방 고칠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내가 오랜만에 본 진심 어린 빛이었다. 우리는 비를 피해 그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길은 진흙탕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걸었다. 그 접촉이 내 피부에 전율을 일으켰다. 오두막 안은 따뜻한 난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호는 커피를 끓이며 물었다. 서울에서 왜 내려오셨어요? 도망치듯이 그의 눈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망설였다. 말하지 못할 비밀, 가족에게조차 숨긴 나의 정체성. 그냥 지쳤어요. 모든 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이 마을에 온 지 3년, 하지만 여전히 도망 중이죠.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의 과거는 나처럼 아팠다. 서울의 화려한 클럽에서 자유를 꿈꿨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려온 상처. 카우보이 차림은 그냥 취미예요. 서부 영화처럼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슬픔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했고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요. 태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이 시골에서 그 손길이 내 세상의 첫 균열을 만들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태호가 차를 고쳐주고 우리는 함께 마을을 걸었다. 논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마음을 살짝 풀어주었다. 태호는 나에게 마을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저기, 그 언덕 위에 오래된 사찰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마음을 씻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사찰 계단을 오르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처음 남자 친구를 사귀었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밤 혼자 울었다. 태호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목장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를 피해 내려왔다. 아버지는 나를 남자답게 키우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사찰에 도착했다. 불상 앞에서 태호가 속삭였다. 여기서 빌어요.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속에 내 눈물이 흘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느꼈다. 태호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을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봤다. 저 도시 남자가 왜 태호랑 붙어 다니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호는 웃으며 무시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태호 씨, 우리. 너무 가까워 보이나요?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 씨,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예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새겨졌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목장에서 말 타기, 오후에 논밭 산책. 태호의 카우보이 모자가 바람에 날리며 나의 마음도 자유로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나 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태호와의 이별이 두려웠다. 가지 마세요. 그는 마당에서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망설였다. 내 삶은 서울에, 가족과 직장에 묶여 있었다. 태호 씨,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옹했다. 그 포옹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결국 나는 휴직을 신청했다. 조금 더 머물게요. 태호의 미소가 세상을 밝혀주었다. 마을 축제가 열렸다. 전통춤과 불꽃놀이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어둠 속에서 태호가 속삭였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도. 사랑해요. 키스는 비밀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축제 불빛이 우리를 비추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축제 다음 날, 태호의 아버지가 마을에 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아들의 삶을 바꾸려 했다. 태호야, 집으로 돌아와. 이 시골에서 뭐 하냐?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저 도시 놈이 왜 여기 있지? 소문이 퍼지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피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태호 씨, 내가 떠날까요?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함께 싸워요. 우리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태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민준 씨를 사랑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딴 소리 집어치워.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나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 둘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하지만 그 후, 태호에게 편지가 왔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태호의 커피와 내 디자인으로 방문자들이 늘었다. 카페 이름은 길 위의 자유.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했다. 겨울이 왔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서울로 돌아가도 함께 가요. 태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은 변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태호는 내 카우보이, 내 세상을 고쳐준 사람.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서울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답장은 늦었지만 왔다.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흘렀다. 용서와 수용의 시작. 봄이 오고 우리는 언덕 위 사찰로 다시 갔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태호가 무릎 꿇었다. 민준 씨, 평생 함께할래요.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였다. 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다. 소문은 사라지고 사랑의 이야기가 퍼졌다.
여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자유를 만끽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 세상을 고쳐줬어요. 그는 웃었다. 아니, 서로 고쳤죠. 가을, 카페가 유명해졌다. 책 쓰기 워크숍을 열고 LGBT 청년들을 초대했다. 너희도 자신을 사랑해.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호는 카페를 이어갔고,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다. 이게 우리야. 부모님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하지만 왔다. 마지막 겨울, 눈 내리는 시골길로 다시 갔다. 그곳에서 차가 멈췄던 기억을 되새기며 우리는 웃었다. 그날, 운명이었어. 태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도구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별을 봤다. 내 인생은 완성되었다.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태호와의 삶은 매일 새로운 발견이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깨어나는 아침, 그의 커피 향이 나를 감쌌다. 민준아, 오늘 뭐 할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도시의 소음은 우리를 시험했다. 지하철 안에서 스치듯 손을 잡는 순간 낯선 시선이 따가웠다. 태호야, 괜찮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시선은 바람 같아. 지나가면 돼. 그의 강인함이 나를 지탱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나의 하루는 바빴다. 클라이언트 미팅, 마감 압박.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포스터, 무지개 깃발이 새겨진 브랜딩. 이게 진짜 나야. 동료 하나가 물었다. 민준 씨, 요즘 밝아졌어요. 무슨 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 말에 스튜디오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태호의 카페는 서울 변두리에 자리를 잡았다. 시골의 따뜻함을 그대로 옮긴 곳, 손님들은 커피만큼이나 우리의 이야기를 즐겼다. 카우보이 아저씨, 민준 씨랑 어떻게 만났어요? 젊은 손님이 물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 오는 길에서 차가 고장 난 순간 그 이야기가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다. 고장 난 세상 커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호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옛 연인, 서울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가 연락을 해왔다. 태호야, 다시 만나자. 메시지를 본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준아, 미안해. 그냥 잊지 못한 상처야. 나는 질투가 아니라 아픔을 느꼈다. 태호야, 나한테 말해. 다 같이 이겨내자.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의 눈물은 그의 강함 뒤 숨긴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 사람 때문에 내려갔어.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어서 나는 그를 안았다. 이제 나 있어. 절대 배신 안 해. 그 밤, 우리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여름 휴가로 우리는 시골 마을로 돌아갔다. 그곳 오두막은 여전했다. 말 타고 논밭을 달리며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민준아, 여기서 결혼하자.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 웃었다. 결혼? 법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만의 결혼. 맹세하게, 우리는 사차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하게, 꽃잎이 증인이 되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평화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사고가 일어났다.
태호의 말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진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곁에 있어. 의사의 말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였다. 그날부터 나는 간병인이 되었다. 태호의 회복 기간은 우리를 시험했다. 카페를 잠시 닫고 나는 스튜디오 일을 줄였다. 매일 그의 상처를 닦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태호는 약해진 몸으로도 웃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말은 내 피로를 녹였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태호야, 빨리 나아라. 그들의 따뜻함이 우리의 고립을 막아주었다. 한 달 후, 태호가 다시 걸었다. 이제 더 강해졌어. 우리는 카페를 재개했다. 손님들은 더 많아졌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 책으로 내세요. 누군가 제안했다. 그 아이디어가 싹 텄다. 가을,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시골길의 카우보이. 내 디자인과 태호의 글, 출판사 미팅에서 편집자가 말했다. 이건 특별해요. 진심이 느껴져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솔직했다. LGBT는 사랑의 한 형태예요.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그런 말들이 나를 아프게 했다. 태호가 말했다. 무시해. 우리의 진실이 중요해.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께 책을 선물했다. 엄마가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마을로 갔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태호가 반지를 다시 꺼냈다. 이제 공식적으로 법이 변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혼했다. 불꽃놀이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태호야, 내가 내 영웅이야. 그는 키스했다. 너도 그래.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새해의 첫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태호의 카페를 체인으로 키우고 내 스튜디오는 LGBT 지원단체와 협력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 태호가 말했다. 그의 열정은 전염되었다. 봄,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숨기고 살아요. 한 소년의 말에 나는 태호를 봤다. 우리의 과거가 반영되었다. 숨기지 마. 세상은 변하고 있어. 태호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다. 미디어에서 취재가 왔다.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도전은 피할 수 없었다. 태호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화해를 청했다. 태호야, 책 봤어. 내 삶을 인정하게.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미안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고마워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용서의 힘을 느꼈다. 내 부모님도 변했다. 민준아, 태호 씨 데려와. 가족 식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았다. 이게 가족이야. 엄마의 말에 내 가슴이 벅찼다. 여름, 제주 여행에서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바다를 보며 태호가 물었다. 민준아, 아이는? 나는 놀랐다. 아이. 어떻게? 그는 웃었다. 입양이야. 우리처럼 사랑으로 키우자. 그 아이디어가 싹 텄다. 가을, 우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사회의 벽은 높았지만 우리의 결의는 더 강했다. 변호사 미팅,
상담. 두 분의 안정된 관계가 강점입니다. 희망이 보였다. 동시에 책의 후속편을 썼다. 고쳐진 세상. 독자 편지들이 쏟아졌다. 덕분에 커밍아웃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태호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홀로 앉아 울었다. 태호야, 왜 이렇게 무리해? 그는 깨어나 웃었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회복 후, 우리는 균형을 찾았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겨울, 입양 승인이 났다. 8살 소년, 민호. 트라우마로 상처받은 아이. 아빠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아빠야. 민호의 미소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었다. 마을로 데려가 카우보이 모자를 씌워주었다. 이제 내 세상이야. 민호의 도착은 새로운 챕터였다. 아침에 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아빠, 오늘 학교 갈래? 태호가 등굣길에 데려다주고 나는 디자인으로 바빴다. 하지만 가족 생활은 조화로웠다. 저녁 식사에서 민호가 물었다. 아빠들, 왜 둘이야? 우리는 솔직했다. 사랑하니까. 너처럼 소중한 존재니까. 그의 눈이 반짝였다. 학교에서 괴롭힘 소식이 왔다. 동성 부모라고.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학교에 갔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변화는 시작되었다. 민호의 친구들이 놀러왔다. 민호 집 재밌어. 카페는 가족 테마로 변했다. 가족의 커피. 민호가 작은 도우미가 되었다. 손님들은 감동했다. 이런 가족, 멋져요. 책 판매는 해외로 뻗쳤다. 일본, 미국 독자들. 한국의 사랑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인터뷰 투어로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호텔에서 태호가 속삭였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나는 키스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민호의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 엄마. 왜 버렸어? 우리는 안아주며 이야기했다. 우리가 영원히 곁에 있을게. 상담사를 불렀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내가 민호를 치유했다. 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 둘이 손잡은 그림. 가족이야. 그 그림이 내 스튜디오 벽에 걸렸다. 여름 캠프에 갔다. 시골 마을에서 민호가 말을 타봤다. 카우보이 아빠처럼 태호의 미소가 빛났다. 하지만 캠프 중 비가 왔다. 옛 기억처럼 차가 미끄러졌다. 우리는 무사했지만 공포가 되살아났다. 태호야, 조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소중한 게 생겼으니까. 가을, 민호의 생일.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축하해, 민호야. 케이크 불꽃 속에 우리의 행복이 피어났다. 겨울, 나는 태호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시골 오두막 리뉴얼. 우리 추억의 집.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사랑해. 민호가 웃었다. 나도. 가족의 유대는 세상의 어떤 폭풍도 이겨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호가 10살이 되었다. 학교 성적 우수, 친구 많아졌다. 아빠들, 고마워.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태호의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전국의 지점. 카우보이 브랜드, 독특해요. 비즈니스 미팅이 늘었다. 나는 스튜디오를 키웠다. 사회 캠페인 디자인. 사랑의 자유 포스터가 거리를 장식했다. 미디어에서 우리는 아이콘. 한국 LGBT 커플의 롤모델,
하지만 명성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프라이버시 침해, 스토커. 집 앞에 누가 서 있어 태호가 불안해했다. 우리는 경비를 고용했다. 안전이 우선이야. 민호의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부모로 참석했다. 민호 부모님, 선생님의 놀란 눈, 하지만 민호의 미소가 모든 걸 풀었다. 우리 아빠들 최고야. 박수 소리가 터졌다. 변화의 증거. 봄, 우리는 해외 컨퍼런스에 갔다.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 손잡고 걸었다. 이게 자유야. 태호의 눈이 빛났다. 민호를 데리고, 그는 자랑스러웠다. 엄마 아빠처럼, 나도 사랑할게. 여름, 가족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민호가 소리쳤다. 가족 최고, 하지만 비행기 지연, 피로. 태호가 감기에 걸렸다. 호텔에서 간호하며 나는 생각했다. 10년이 지났네. 그 시골길에서 시작된 사랑, 가을, 책 3부작 완성. 영원한 길. 서점 사인회, 팬들 줄 섰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젊은 커플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물결처럼 퍼졌다. 겨울, 위기가 왔다. 태호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초기 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태호야. 왜? 그는 웃었다. 치료할게. 민호 위에서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화학요법, 탈모. 나는 그의 머리를 만지며 울었다. 예뻐, 민호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빠, 빨리 나아. 마을 친구들이 응원 편지 보냈다. 태호 형, 힘내.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사랑이 버티게 했다. 봄, 수술 성공. 완치 가능성 높아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안도했다. 태호의 회복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민준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여름, 우리는 다시 시골로 갔다. 건강한 태호가 말을 타며 웃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민호가 따라타며 소리쳤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가족은 고난을 넘어 더 강해졌다. 태호의 회복 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했다. 비즈니스를 줄이고, 가족 시간을 늘렸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태호가 말했다. 민호의 중학교 입학,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아빠들처럼, 나도 디자인 할래, 그의 꿈이 피어났다. 나는 멘토링을 시작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디자인하세요. 태호의 카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 LGBT 모임, 가족 상담. 여기서 안전하게 이야기해요. 손님들의 눈물이 치유의 증거였다. 봄, 15주년 기념 여행. 그 시골길로 돌아갔다. 차를 일부러 세우고 웃었다. 여기서 시작됐지. 태호가 모자를 씌워주었다. 카우보이 민준, 우리는 춤을 췄다. 민호가 사진 찍었다. 추억이야. 여름, 민호의 첫 연애. 친구가 좋아, 우리는 조언했다. 솔직하게, 존중하며, 그의 커밍아웃은 자연스러웠다. 엄마, 아빠처럼. 가을, 사회 변화.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우리는 증언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해요. 국회 청문회, 플래시가 터졌다. 두 분의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론은 움직였다. 겨울, 책 영화화 제안. 할리우드에서, 태호가 웃었다. 우리 이야기, 세계의 스크립트 작업 중, 우리는 조언했다. 감정을 잃지 마세요. 민호의 10대, 반항기. 아빠들, 너무 엄격해. 우리는 대화로 풀었다. 내 자유를 존중해. 그의 첫 파티,
우리는 걱정했지만 믿었다. 새해, 태호의 40번째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마을 사람들 모였다. 태호야, 영원히 케이크 불을 끄며 그는 울었다. 이게 내 세상이야. 봄, 영화 촬영 시작. 우리는 컨설턴트. 세트장에서 배우들이 물었다. 진짜 사랑은 어때요? 태호가 대답했다. 고통과 기쁨, 모두, 여름, 프리미어. 레드카펫, 손잡고 걸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리의 여정을 축하했다. 가을, 영화 히트. 한국 사랑 이야기, 오스카 후보, 세계가 우리를 봤다. 영화 성공 후, 우리는 글로벌 스타가 되었다. 강연 투어, 온 포럼. 사랑의 권리, 인권입니다. 태호의 마른 회당을 울렸다. 민호는 자랑스러웠다. 아빠들, 영웅이야. 하지만 스타덤의 피로는 컸다. 쉬자, 우리는 시골로 은둔했다. 오두막에서 단순한 삶, 이게 진짜야, 태호가 말했다. 민호의 대학 입시, 디자인 전공. 너처럼 되게, 나는 감격했다. 겨울, 동성 결혼법 통과. 드디어, 우리는 법원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가족, 친구들 축하해요, 부모님의 눈물. 내 선택이 옳았어, 봄, 민호의 졸업. 아빠들 덕분이야, 그의 포옹. 여름, 우리는 세계 여행. 아프리카, 아시아. 사랑은 국경 없어, 현지 커뮤니티 만남. 너희 이야기, 희망이야. 가을, 태호의 자서전. 카우보이의 고백,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민준이 만난 게 인생 최고, 겨울, 20주년. 시골길 파티. 여기서 다시 시작, 춤추며, 추억 소환. 민호가 토스트. 가족의 사랑, 영원해. 시간은 순환했다. 민호가 졸업 후, 자신의 파트너를 데려왔다. 아빠들, 소개할게, 젊은 남자, 부끄러운 미소. 사랑해요, 우리는 웃었다. 환영해, 세대가 이어졌다. 태호의 건강은 안정적. 매년 검진, 좋아요, 나는 은퇴 준비. 디자인 대신, 글쓰기, 태호와 공동책, 사랑의 여정. 봄, 손주 탄생. 입양한 민호의 아이. 할아버지들, 작은 손이 우리를 잡았다. 여름, 가족 모임. 시골 오두막 가득. 모두 모였네, 가을, 법적 변화 완성. 평등의 시대, 우리의 싸움, 결실. 겨울, 눈 내리는 길, 태호와 손잡고.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내 세상을 고쳐서 나는 속삭였다. 서로야, 별을 보며 우리는 평화로웠다. 사랑은 시작이자 끝, 영원한 고장 수리.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섰다.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